오늘부터 배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리눅스 기초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동영상이 될 것이고요. 배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배포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반사항들에 대해서 다 다루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AWS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배포에 대해서 적용을 할 것이고요. AWS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배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포 서비스들은 AWS 클라우드의 여러 서비스들과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AWS 클라우드의 배포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들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포를 위한 시스템을 꾸미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툴들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동영상에는 다 담을 내용이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배포란 무엇인가? 배포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는 뭐 딱 이거다라고 정의한 사람이나 이렇게 딱 최종적으로 어떤 진리적으로 딱 정의된 것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이 정도의 정의면 그게 배포일 거야 라고 이제 한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최종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배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즈 10,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것이 배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는 보안 업데이트가 자주 발생을 하죠. 윈도우즈 업데이트 그런 화면에 들어가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안 업데이트가 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요. 그거를 설치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재시작도 하세요. 뭐 이런 것도 막 나오죠. 스마트폰의 OS 업데이트도 똑같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불리긴 하지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거를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죠. 또 하나는 시스템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스템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이미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거나 하는 것도 배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요새는 이제 뭐 웹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앱 애플리케이션 서버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포털이라든지 쇼핑몰, 그런 거 다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개념이죠. 그런 홈페이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서버가 있을 겁니다. 그 서버에 뭔가 새로운 화면이 바뀌거나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 서버에 새롭게 작성되어진 그런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고 적용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배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사용자에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한 어떤 시스템, 서버,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것들, 적용하거나 하는 것들을 모두 배포라고 불립니다. 배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윈도우즈 10이라든지 스마트폰의 펌웨어 같은 것들 전부 다 소프트웨어일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컴파일된 바이너리 코드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는 배포에서 설치가 됐을 경우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작동이 돼야겠죠. 그래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바이너리 코드 만들어진 코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빌드가 가능해야 됩니다. 빌드는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독립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컴파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테스트는 소스 코드 단위의 어떤 기능적 테스트, 단위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뭐 실사용자에게 한번 테스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변경이 있다 그러면 화면 UI 자체를 테스트한다던가, 배포하기 전에 그런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배포했을 때에 아무런 이상 없이 작동하겠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새로운 뭐 메이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통 그 오픈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하죠. 뭐 개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베타 버전이나 알파 버전을 미리 배포를 해서 뭐 버그나 이런 게 사용하는데 뭐 버그가 생긴다거나 뭐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를 피드백을 받죠. 다 테스트에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도 하고 다시 배포해서 다시 피드백 받고 해서 어떤 큰 문제가 없다, 자잘한 문제뿐만 아니라 큰 문제도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직 배포 가능할 정도로의 어떤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포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배포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나온 그 배포 조건들을 저희들이 한번 해야겠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뭘 배포할 거냐?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제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제 프로그램은 웹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MVC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고요. 그거를 이제 뭐 프로젝트 관리하기 위한 어떤 웨이븐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빌드도 해주고 가끔은 배포까지도 해줘요. 배포까지도 해주는 고마운 녀석인데,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이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스프링 MVC나 메이븐은 거의 뭐 쌍두마차처럼 이렇게 쫓아가는, 메이븐이 없으면 스프링 MVC를 어떻게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관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뭐 같이 따라가는 그런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배포할 거냐, 어디에 배포할 거냐. 웹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독립적으로 작동되어지는 웹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스프링 부트 말고 스프링 MVC는 컴파일을 해서 빌드를 해서 딱 보면은 그냥 진짜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파일밖에 없어요. 그런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실행시켜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한데, 그건 이제 톰캣이라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 스프링 MVC를 빌드한 바이너리 파일을 배포하는 걸로 이렇게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물론 반드시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무언가대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언어가 바뀌고,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어떤
프레임워크라든지 그런 게 바뀔 경우에 배포를 위한 어떤 구성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강의를 쫓아오는 데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 MVC를 좀 이렇게 보고 따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스프링 MVC 가지고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헬로 월드 하나만 찍고 그거 가지고 배포하는 걸로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뭐 하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고 넘어가고 배포할 때에 어떻게 하는 건지 정도만 쫓아가도 충분히 부담 없이 배포가 어떻게 하는 거고 AWS 클라우드 상에서 배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예제 프로그램을 위한 개발 환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바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 자바를 먼저 설치를 할 겁니다. 자바는 최근 들어서 무료가 아닌 경우가 됐죠.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배포하는 자바는 돈을 주고 써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써야 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바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라클에서 배포하는 JDK를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라클 말고도 자바 JDK를 만드는 회사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회사에서 무료로 쓸 수 있게 배포를 하는 JDK 버전이 있는데, 자바 개발을 할 때에 그런 무료로 배포하는 JDK 가지고도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바 개발 환경을 세팅할 때 쓸 JDK도 물론 이렇게 공짜로 쓸 수 있는 거를 쓸 거기 때문에 참고 삼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사용할 JDK는 줄루라고 하는 JDK입니다. 줄루라고 하는 JDK인데, 이렇게 가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거를 애즐이라고 읽더라고요. 애즐이라고 읽고요. 여기에 다운로드 줄로 이렇게 들어가면 쭉 나오죠. 여기서 자바 버전을 아마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는 뭐 자바 8이나 자바 11 정도는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윈도우즈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버전이 있고요. MSI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zip 압축 파일로 배포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압축 파일 배포하는 걸 다운로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고요. 풀어서 요거를 C 드라이브로 옮겨줍니다. C 드라이브로 옮겨주고요. C 드라이브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바 8 버전이 되고요. 자바 8 버전 말고 11 버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버전도 이렇게 보면 똑같이 32비트를 쓸 거냐 64비트를 쓸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64비트 버전으로 역시나 압축 해제 해준 다음에 똑같이 C 드라이브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바 설치는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이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자바 환경 변수, 자바 홈이라든지 클래스 패스 같은 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스프링 개발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불편하긴 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면 알게 되고요.
자바를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STS를 설치를 해야겠죠. 자바를 설치를 했으니까 스프링 개발 툴을 설치를 해야겠죠. 스프링 개발 툴은 스프링을 만드는 스프링 재단에서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프링 툴 슈트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STS라고 불러요. STS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리눅스, 맥, 윈도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클립스 버전도 있고 VS 코드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에디터 용으로 이제 배포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클립스를 씁니다. 뭐 VS 코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클립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인텔리제이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인텔리제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무료로 쓸 수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유료를 돈 주고 구매를 해야지만이 많은 기능들을 이제 더 풍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약간 좀 제약이 있다. 근데 이클립스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는데 써왔고 그만큼 자료가 많아요.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클립스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다운로드 할 수 없다라고. 브라우저가 그렇게 나와버리네. 다운로드 할 수 없다고. 네, 결국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웹서버, 제가 갖고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윈도우즈 설정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했고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압축이 해제가 됩니다. 네, 여기서 압축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또 C 드라이브로 옮겨주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 개발 위한 이클립스죠, 이게. 네, 이클립스를 다운로드하고 이제 압축을 해제한 상태에서요. 더블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 기존의 그 STS 이클립스 버전은 자바 패스를 잡아줘야지만이 실행이 됐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자바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스를 걸리지 않아도 자바가 가동되면서 이제 실행이 되도록 바뀐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자바 패스를 꼭 걸어줘야 된다. 걸어주면 좋죠. 걸어주면 뭐 어디서든지 간에 자바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런치 눌러주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스프링 개발을 위한 이클립스가 실행이 됩니다.
이제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스프링 이클립스를 실행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정을 바꿔주는 건데, 여기 메뉴에 들어가면 윈도우즈에 그리고 프레퍼런스가 있거든요. 여기서 인코딩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들어가시고요. 여기 화면의 아래쪽에 보면은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 있습니다. 요거를 UTF-8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윈도우즈로 되어 있는 거를 유닉스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CSS 파일도 들어가서 보시면 코리아 EUCKR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UTF-8로 변경을 해주고요. HTML 이것도 보면 EUCKR로 되어 있는데 UTF-8로 변경을 해주고요. JSP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JSP 파일도 UTF-8로 변경을 해주고요. XML 이미 UTF-8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사항이 인코딩 설정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자바의 JRE 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시면 STS에 내장되어 있는 JRE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를 했죠.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을 시켜주면 됩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바 11 선택을 해주시고요. 피니쉬 해주면 되고요. 자바 8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자바 8 들어가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add external JRE 들어가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들어가는 툴스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피니시 한번 해주고요. 기본은 이걸로 할 거다. 기본 자바를 뭐 쓸 거냐? 그 했을 경우에 뭐 8.0을 쓸 거냐, 아니면 11을 쓸 거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잠시 이거 접어두고요. 또 필요한 게 있는데, 물론 내장된 걸 써도 됩니다. 내장된 걸 써도 되는데, 내장된 걸 쓸 경우에 이게 그 설정을 자유자재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장을 쓰지는 않을 거고요. 메이븐을 설치를 할 겁니다. 메이븐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해 주는 건데, 이클립스를 설치를 하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프레퍼런스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메이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으로 써도 됩니다. 기본으로 써도 되는데, 유저 세팅 들어가면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프로젝트를 하는 환경, 인터넷 환경이 다르다 했을 경우에는 설정 파일을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설정 파일이 없죠. 없기도 하거니와, 그거를 어디서 갖고 와서 하기도 뭐 이렇게 편하지 않고,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고 싶다, 나만의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내장된 메이븐보다는 외장형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다운로드가 있죠. 들어가시고 여기 보면 zip 파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압축을 풉니다. 압축을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만 다시 뜯어갖고 이렇게 C 드라이브로 이동을 해줍니다. 컴프 파일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팅 XML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거를 열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편집을 하면 됩니다. 메모장 열어봤고요. 메모장을 열어도 되고 다른 것도 열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고 싶은 걸로 열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레파지토리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변경을 할 겁니다. 잘 안 보이나요? 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는 김에 깔끔하게 노트북을 아주 그냥 포맷을 해버리는 바람에 설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설치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것들. 네, 이렇게 설치가 됐죠. 설치가 됐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 코드로 열기 이렇게 되어 있죠. 코드로 열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신텍스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로컬 레파지토리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얘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주석이 처리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떼갖고 여기다가 넣고요. 주석을 해제된 거죠. 주석 해제를 한 다음에 레파지토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레파지토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메이븐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면 돼요. 여기에 이제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 하는 디렉토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저장을 했으면 닫기를 하면 됩니다. 네, 하나 이제 생성한 거를 이제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 들어가서요. 네, 프레퍼런스 들어간 다음에 메이븐 항목이 있습니다. 네, 메이븐 항목이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유저 세팅스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컴프에 세팅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settings.xml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걸 읽어들여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기에 내용을 읽어서 로컬 레파지토리 디렉토리 이렇게 변경을 해줘요. 네, 변경을 해주고요. apply 이렇게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됐어요. 네, 설정은 거의 다 됐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 들어간 다음에 스프링 MVC 스프링 MVC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겁니다. 스프링 MVC로 하는 것이 더 간편하기도 하고 톰캣을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이라고 검색을 하고요. 마켓플레이스가 열리면 네, 이렇게 열렸죠. 여기에 보면 스프링 툴즈 3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모르겠다. 그냥 다 설치합니다. 그냥 다 모르겠다. 다 설치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라이센스 동의가 나오고요. 피니시를 하게 되면 설치가 진행되는데, 이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뭐가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프로그레스 현재 진행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재시작 한번 해달라고 하네요. 재시작하면 될 거고요. 네, 재시작해서 이제 다시 이클립스가 시작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U 하게 되면 이게 스프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둘 중 하나 아무거나 누르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 스프링 MVC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스프링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레거시 프로젝트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좀만 기다리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스프링 MVC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프로젝트 네임을 그냥 간단하게 정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뭐 프로젝트 네임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라 할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면 되고요. 예, 한번 하고요. 요거는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 네이밍을 도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도메인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꾸로 쓰는 거죠. 도메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myApp 이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deploy app 이런 식으로 피니시를 누르고요. 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Maven updating Maven dependency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로 여기 보면은 뭔가 빌딩 워크스페이스 해갖고 뭔가 왔다닥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스프링 개발에 필요한 자바 라이브러리들을 메이븐을 이용을 해서 다운로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븐이라는 것이 스프링 프로젝트를 메인터넌스 해주기도 하지만, 그 메인터넌스 해주는 거에 기능 중에 하나가 스프링 개발을 위한 자바 라이브러리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자동으로 임포트를 시켜줘요. 물론 컴파일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메이븐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X 이런 식으로 막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폼.xml이 이제 메이븐의 그런 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그젠플 레거시 프로젝트를 생성했더니만 3.1.1에 스프링 3.1.1의 버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잠깐 보시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코드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샘플 코드가 작성이 돼요. 샘플 코드가 작성이 돼 갖고 그냥 아무런 코딩도 안 했지만은
화면에 뭔가 뿌려주는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뭔가 크게 뭔가 할 게 없어요. 지금 백그라운드로 이제 계속 뭔가가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레파지토리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의존성 라이브러리들을 전부 다 다운로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버전별로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다운받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없어졌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이렇게 X 표시도 다 없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에러 표시가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뭔가 프로그램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뭔가 할 것도 없고 뭔가 해줘야 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이걸 가지고 한번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면 화면에 띄울 수 있느냐. 스프링 MVC는 자체적으로 웹서버,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톰캣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포를 하기 전에 톰캣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로컬에다가 톰캣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톰캣 하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9버전 다운로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윈도우즈용이 있습니다. 64비트 윈도우즈 집이 되어 있죠. 요걸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윈도우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압축을 해제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톰캣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톰캣이 자바 애플리케이션 서버이기 때문에 자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바를 제가 패스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쵸? 패스 설정을 안 했어요. 패스 설정 안 했기 때문에 패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스템에서 할 수도 있고 톰캣에 직접 설정을 해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톰캣에는 이제 환경 변수를 읽어드리는 파일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 파일은 여기에 안 나오는데 그걸 저희가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되고 보면은 그 파일의 이름이 뭐냐 setenv.batch 파일입니다.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배치 파일이고요. 리눅스일 경우에는 쉘 파일로 하면 됩니다. 요 내용은 어디 나와 있느냐 카탈리나 배치 파일을 열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나와 있네요. get standard environment variables 되어 있는데 setenv 배치 파일을 읽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있으면 요거를 읽어서 환경 변수를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이제 해줄 거고요. 필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자바 홈 이건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자바를 뭘로 쓸 거냐 버전을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자바 홈은 이제 요걸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JRE 홈도 필요합니다. 자바 8 같은 경우에는 JRE 홈이 필요하고요.
클래스 패스도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클래스 패스가 필요합니다. 클래스 패스를 줘야 되는데, 클래스 패스는 자와팔의 라이브러리 디렉토리를 선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톰캣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스타트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바를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접속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디폴트 포트는 8080입니다. 이렇게 하면 톰캣이 뜬 거죠. 톰캣이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윈도우즈의 전체에 자바 시스템 패스라든지 그런 거를 설정해 주지 않고 그냥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톰캣에서 다 읽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배포를 해야겠죠. 스프링 프로젝트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배포를 하려고 그러면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자바를 컴파일을 해갖고 바이너리 파일, 엄밀하게 말하면 바이너리 파일이 아니라 바이트 코드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스프링 개발 툴인 STX 이클립스에서 가능합니다. 이클립스 다시 돌아와서요.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좌클릭을 하면은 Run A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aven Build라고 되어 있어요. Maven Build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뜨는데 여기서 클린 인스톨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클린 인스톨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메이븐이 명령어를 받아서 빌드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테스트도 해줍니다.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컴파일도 하고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드 석세스라고 나오죠. 빌드를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이 와르 파일, 그러니까 뭔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 와르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화선자가 와르라는 파일로 만들어 주는데 스프링 MVC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 타겟 디렉토리에다가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타겟 디렉토리 클릭하시고 좌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스 누르시면요,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에서 보면 로케이션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로케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탐색기가 열리죠. 탐색기가 열리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컴파일된 .war 파일이 보입니다. 와르 파일이 보여요. 그래갖고 요거를 파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톰캣은 파일 이름 그대로 뒤에 호출하는 URL이 붙기 때문에 이거 바꿔줍니다. 그래서 헬로우로 바꿔줄게요. 헬로우로 바꿔주고요. 톰캣을 배포하기 전에 톰캣을 정지를 시켜줍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배포하는 방법. 정지를 시켜주고요. 탐색기를 하나 더 열어서 여기에 톰캣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웹 앱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웹 앱스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요거를 카피해 줍니다. 이렇게. 네, 됐죠? 네, 그런 다음에 톰캣을 시작시켜 줍니다. 네, 시작시켜주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른 메시지가 나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화면에 뿌려지죠. 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됐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똑같이 스타트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배포가 된 겁니다. 이게 배포가 된 거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네, 톰캣 화면이 나오죠. 뒤에다가 아까 우리 파일 이름을 hello 와르로 했죠. 네, 그 파일 이름 그대로 뒤에 URL이 붙습니다. 그래서 hello라고 치시면 네, 이런 식으로 hello world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프로젝트를 빌드를 해서 배포를 한 다음에 나온 화면의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는 이렇게 hello world 서버 타임이 어떻게 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코드가 들어있었던 거죠. 샘플 코드로. 그죠? 지금까지 보여준 방법이 로컬 컴퓨터에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배포해야겠죠? 다시 배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컴파일 해야 되고 서버를 내렸다가 다시 파일을 배포해야 되고 복사해주고 다시 시작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수정을 했다 칩시다. 수정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빌드하고 와르 파일을 생성해야 된다 그랬죠? 다시 컴파일을 해줍니다. run as 들어간 다음에 빌드를 해줘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타겟 디렉토리에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그리고 톰캣은 다시 이제 꺼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C 누르면 꺼집니다. 그렇죠? 꺼지고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기존에 배포했던 톰캣에 배포했던 애플리케이션을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헬로 월드 여기 헬로 이렇게 돼 있죠? 헬로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헬로로 바꿔주고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시작. 네, 시작이 됐죠? 그러면 다시 됐는지 네, 이렇게 하면 뒤에 deploy example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 뜨죠? 이런 식으로. 로컬에서 배포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서버에 배포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서버에 배포할 때 이렇게 할 건가요? 이렇게 하죠, 실제로. 서버에 배포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컴파일에서 빌드를 하고 타겟 디렉토리에 와르 파일이 나오면 그거를 FTP를 이용해서 서버에 전송하든 뭐든 간에 전송을 한 다음에 서버 터미널을 접속한 다음에 서버를 내린 다음에 파일을 복사해주고 기존의 거 지우고 파일을 복사해주고 서버를 다시 시작시켜줘. 네, 그렇게 배포를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배포의 시작은
이런 방식으로 시작이 됐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로컬에서 개발할 때에 이제 로컬 환경에서 막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배포를 하면 무식한 방법이죠. 톰캣을 떼어놓고 그냥 자동으로 뭐 하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대로 하게 되면 로컬에서 제가 작업할 때 개발할 때 이렇게 한다.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요새는. 근데 완전히 배포를 어떤 것이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라는 거를 수동으로 했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배포 안 한다, 이젠. 요새는 이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어디 가면 절대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디플로이를 할 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더 편하게, 좀 더 오류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앞으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그 배포를 위한 샘플 예제 프로그램, 그 개발 환경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다르게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이클립스를 그냥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굳이 뭐 샘플 예제를 스프링 MVC를 해야 되느냐, 스프링 MVC 말고도 그냥 스프링 부트를 가지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약간 좀 이제 다를 수가 있어서 제외를 했던 거고요. 스프링 MVC를 쓰게 되면은 이제 톰캣 서버를 좀 다뤄야 볼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억지로 제가 스프링 MVC를 선택을 한 겁니다.